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었고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듯이 미운 마음 버리고 그러려니 하며 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저는 한동안 죽을 듯이 미워했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그의 성품과 그를 향한 제 신뢰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치부되는 연봉이나 집안 환경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해 사납고 강압적인 남자들을 두려워했던 저는 남편으로 인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고 저 자신을 참으로 원망을 많이 했었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강압적이다 못해 여자에게 미쳐 자식도 조강지처도 버리고 떠난 그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엄마는 떠나가는 아버지를 잡고 늘어졌고 저와 여동생은 그런 엄마를 보며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냉정하다 못해 처절하게 저희를 짓밟고 돌아섰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꼴을 당하게 되나 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과 자주 연락을 하고 중마고우처럼 지내는 여동창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와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게 된 것이었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둘이서 나눈 카톡의 대화를 보고는 저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렵더군요. 이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단란한 우리 가정이 깨진다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미련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당시 그랬었네요. 남편과 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날 화가 났다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일이 깨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 일이 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변명을 하고 한 번뿐이었다. 잠시 실수였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것이다 하며 추하게 빌고 있는 남편의 꼴을 보았을 때 그 감정은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했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가정을 깨버리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완전하지 않은 가정을 계속 끌어안고 가느니 불완전한 것은 싹을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수도 그리 많은 사람 아니었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스스럼 없이 털어내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저는 조용히 혼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툭 던지듯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싶었거든요. 최대한 표정 관리하며 친정을 방문했었던 날이었네요. 남편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온 저를 친정엄마는 대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아이들을 안방으로 몰아넣은 다음 제게 대화를 좀 하자 하더군요. 엄마의 빠른 눈치 그리고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아줌마 눈에서도 눈물이란 게 나더라고요. 동요하지 않겠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일을 끝내겠다. 라고 마음먹었었는데 엄마의 말에 무너지고 말았었네요. 엄마는 말없이 저를 한참 안아주셨고 그리고 제 뜻대로 하라 하시더군요. 용서를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고 끝내겠다 마음 먹는 것도 바로 저라면서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엄마가 되게 미안해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 자식들이 알기 전에 당신께서 먼저 끝을 내셨어야 했는데 결국엔 자식들에게 못 볼 꼴 보이고 들키게 되니 내 딸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면서요. 그게 왜 친정 엄마의 잘못이겠습니까? 절대로 제 잘못도 아니죠. 다 남편 잘못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한스러움을 토해냈었던 내 엄마. 엄마의 말 중에 가장 제 가슴에 남은 말은 제 인생을 좀먹지 말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낭비하지 말라고요. 엄마와 대화를 하고 나니 더 확신이 들더군요. 이혼만이 답이다. 얼른 소리 소문 없이 일을 끝내버리자 하고요. 말은 저리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톡 하고 건드리며 툭 하고 꺾일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였었는데 징글징글한 우리 형님 남편과 제일 알고
저를 찾아와서는 제 속을 잔뜩 긁어 놓더군요. 동서지간에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를 못합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었죠. 아마도 제가 말수도 적은 동서이다 보니 형님 입장에서 제가 탐탁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동서된 사람으로서 형님에게 애교도 좀 떨고 살갑게 굴어야 하는데 한참 나이 어린 사람이 더 나이 들은 사람처럼 군이 그게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었겠죠. 형님의 어투는 곱지 않은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이란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었습니다. 그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어 저리 날석에 반응을 하는 거겠지. 라고만 여겼었죠. 그런데 형님은 제 상황이 고소했나 봅니다. 샘통이라 생각되었나 봐요. 불난 곳에 와서 부채질을 어찌나 세게 하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었죠. 형님은 전형적으로 남자가 외도를 할 땐 반 이상은 여자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 성격적인 결함이 결국엔 남편을 답답하게 했을 거라고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집안 시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욱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그래도 그리 말하지 말죠. 남자들 바람 피우는 게 여자 탓이 있다라고 하는 거 솔직히 편 들어주는 것이고 이혼 못하는 여자들의 자기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들 잘 키우려고 노력했고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했고 그렇다고 제가 바깥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제게 무슨 탓이 있다 하시는 거죠? 제 성격적인 결함이요? 제 성격 이런 줄 모르고 남편이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조용했고 처음부터 애교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결같았을 뿐이고 변한 건 바로 남편이에요. 그러니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리 세상사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형님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정작 이런 대화를 해야 할 상대는 남편이란 사람인데 내가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전화통화도 처음이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거니 아마 남편은 오해를 한 듯해요. 제 화가 풀렸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 이렇게 남자들이 단순하네요. 마음 정했으니 이혼 절차 밟자고 했어요. 우리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 나중에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 미리 얹을 정도는 해놓자고 했네요.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빌면 되냐고 하더군요. 좀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고. 부부의 연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주제 넘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엄마 아니냐면서요. 게다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만 결국엔 코너에 몰아넣으니까 저리 발악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땐 좀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내가 다른 남자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당신은 용서할 수 있겠니? 어이없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지? 지금 내 감정이 그래. 한 번? 한 번이라고?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그걸 몰라? 그 정도도 교육 안 되어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 너의 한 번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고 네가 실수라고 말하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 가족에서 너를 밀어내게끔 한 거야. 너는 아주 큰일을 친 거라고. 우리 가족 입장에서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 죄인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추하게 가지 말고 우리 좀 헤어지더라도 서로 상처 덜 주면서 격 있게 헤어지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찮은 변명 나부랭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깔끔하게 가자.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낸 뒤 할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 시어머니, 그분께도 언지를 드리는 것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에 망설였던 이유 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차지하는 퍼센트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진중하시고 성품이 고우신 분이셨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이혼하고 나면 얼굴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생각하니 좀 씁쓸하더군요. 이왕 칼을 뽑았고 결론도 내었으니 저는 남편에게 바로 시댁으로 가니 당신도 그쪽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마음 써주셨던 집안의 어른이었는데 둘이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니 마음이 좀 쓰리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죄송하기도 했고요. 시댁엔 제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전화로 어느 정도 말을 한 듯 했어요. 현관에 서서 저를 맞이하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거실로 이끄시더니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다 당신이 아들 잘못 키워 그렇다고. 자기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친정 엄마도 자기 탓을 하던데 시어머니까지 당신 탓을 하네요. 정말 세상의 어머니들은 무슨 일만 터졌다면 왜 다들 당신들 탓이라고 하는 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저는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셨고요. 눈물 보이지 않으려 얼마나 애쓰면서 목넘김을 했는지 모르네요. 울컥울컥 뭔가가 계속 올라와서요. 한 30분 뒤쯤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신 행동에 남편을 영영 잃었고 시어머니는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그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다 나갔었습니다. 남편이 온 걸 확인하고 난 뒤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을 보고는요. 전설의 그 씬, 막장 드라마에서 나왔던 김치 싸다기 혹시 기억들 하실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그 씬을 사진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어머니 성큼성큼 냉장고로 가시더니 묵은지를 한 움큼 꺼내서는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고 성품 고우신 분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놀랍던지.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 짓거리란 작자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만일 집안에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서 내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걸 사용했을 거라 했어요. 씻을 필요도 없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고춧가루 잔뜩 묻은 꼴로 바로 나가라 하더군요. 이런 대우 받는 것이 지금 너의 현실이라고 하면서요. 어디서 감히 결혼을 한 사람이 서약을 했는데 외도를 할 수 있으며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그걸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냐고요. 너 이 녀석? 앞으로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이 집안 사람도 아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너의 그 한 번의 자식들 잘 키워냈다는 내 자부심에도 금이 가게 했어. 효도는 못할 망정 이 어미의 자부심에 흠집을 만들어?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치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습을 하시다니. 역시 우리 시어머니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누군간 제 이야기를 듣고 이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지 너무 유난을 떨었다고요. 그런 건가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니까 남자들 자체도 바람이란 것이 한 번 정도는 불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요?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과연 잊어버린 듯 그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기억을 지우고 예전처럼 남편을 대할 자신이 없었기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을 만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나 아이들을 선택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셈이죠. 엄마 말처럼 제 삶을 좀 먹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어머니 말처럼 저란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저는 이혼을 했다는 것이 당당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그리 가르칠 겁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한 번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